앞에 화면 볼게요. 이번에도 개념 조금 할 거고요. 이번에 할 개념은 이제 우리 수업 페이지에 있는 속성 정리를 좀 볼 겁니다. 19일차에 들어있는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 이 녀석 한번 다시 띄워보시고, 그때 한번 읽어보라고 시간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여기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이 한 줄과 이 한 줄, 두 줄을 볼 겁니다. 자, 인라인 요소에는 width, height, margin, 패딩 속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A, 우리가 써봤어요. 이 옆에 있는 SPAN, 얘는 이제 스판 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판 태그는 우리가 아직 써본 적은 없죠. 나중에 아마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게 되면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활용하는 상황이 나올 건데,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써본 것 중엔 A가 인라인 태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태그한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속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이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A 태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거 넣어놓고, 우리 A 태그 가지고 뭐 글자 크기 키우고 이런 건 많이 해봤죠? 자, 이 상태에 영역도 좀 씌워볼까요? 그리고 보더도 좀 씌워놓읍시다. 그리고 이따가를 위해서 이거를 하나 해놓죠. 그냥 비어있는 div 하나 만든 다음에 이 div한테 높이만 좀 부여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 잘 먹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너비 한번 줘볼게요. 200픽셀 같은 거 한번 줘보겠습니다. 먹었나요? 안 먹었죠? 진짜 안 되죠? 자, height, 높이도 한번 줘볼게요. 됐나요? 안 되죠? 마진도 한번 줘볼까요? 마진은 어때요? 됐나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초록 색깔 선이 지금 neb이에요. 여기서 마진을 다시 꺼볼게요. 꽉 차 있죠? 이 상태인데 마진을 주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안 됐죠? 뭐가 안 됐어요? 그쵸? 왼쪽 오른쪽은 얼추 200픽셀만큼 간 거 같은데 위아래가 안 먹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써 있는 게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적용되지 않는다의 개념인 건데, 왼쪽 오른쪽은 가능했지만 위아래가 안 된 거죠. 사실 얘가 없었어도 애초에 div가 300픽셀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밀었을 거라 탑이 됐다면 더 밑으로 내려갔어야 맞아요. 근데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 이렇게 하나만 썼기 때문에 당연히 위아래 양쪽 다 사방에 200이 고루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됐다. 그리고 셀렉트 모드를 열어서 실제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을 봐도 위아래로는 여백이 안 생겼다. 그쵸? 자, 이번에는 패딩을 한번 줘볼게요. 마진이 아니라. 어때요? 되긴 됐죠. 되긴 된 건데 이건 올바르게 된 건 아니에요. 컨텐츠의 크기가 위아래 여기 200씩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부모가 자식이 커지면
지금 이 내비가 A를 가지고 있는 부모인데 자식이 커졌으면 이 내비라고 하는 태그도 이만큼의 크기를 가져야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잘못 적용된 거예요. 실제로 써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만 커진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 A 태그 자체가 커진 건 맞지만 얘만 커지고 얘를 감싸고 있는 부모는 얘를 지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은 인지를 했는데 위아래를 인지를 못한 거예요. 마진과 동일하게. 이렇게 인라인이라고 하는 인라인 요소들은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라인이기 때문에 얘가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 안 된다거든요. 그럼 얘를 되게 하려면 그렇죠. 디스플레이를 바꾸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디스플레이를 뭐 블록으로 바꿨다. 되죠? 잘 되죠? 얘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다. 잘 되죠?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인라인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노는 어차피 가려지는 거니까 의미가 없을 것이고 인라인만 아니면 돼서 인라인 블럭 혹은 블럭 둘 다 써도 되는데 자 인라인은 글자죠. 그러면 글자의 성질을 유지한 채로 이것만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인라인 블럭을 써야 되는 거고 글자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면 블럭을 써도 된다죠. 자, 글자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 때 블럭을 써도 된다. 앞으로는 유지하지 않아도 되면 블럭을 쓰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거냐면 아니다. 자, 내비를 제가 너비를 늘려가지고 좀 키웠어요. 지금 안에 A 태그죠. 이 바깥에 있는 내비 초록색깔 영역만큼 이 A가 가득 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글자의 성질을 유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인라인 블럭을 썼어요. 그럼 얘한테 이거 어떻게 맞출 거예요? 똑같이 700 줬더니 200, 200 들어가서 넘어갔죠. 그럼 이거 맞추려면 700에서 양쪽 400 빼고 300 줘야 맞출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거 정확하게 맞은 거 아니에요. 보도는 외곽선인데 초록 색깔 안쪽에 빨간 보도가 위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한 겁니다. 이것도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얘를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블럭이었다면 알아서 너비 최대화 될 거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글자의 성질을 유지를 해야 되면 블럭은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인라인 블럭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글자의 성질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블럭을 쓰자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렸던 개념들 오픈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개념과 문제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푸는 방식은 동일하고 이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좀 드릴 건데 한 가지 보세요. 자, 정답 예시를 열어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 정답 예시를 열어보시면 버전 1부터 버전 6까지 있어요. 이 6가지를 다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얘네도 다 안 나왔구나. 아이고 여기 원래 이미지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얘네들이 www가 다 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소유한 파일이 문제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답 예시는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보고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 6개를 풀면 얘는 한번 반복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어쨌든 6가지 버전을 다 하셔야 된다. 자,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릴 겁니다. 풀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6가지 버전 한번 해볼 거고요. 문제를 열어서 이미지를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있을 거니까, 자, 이 친구들을 그대로 좀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MBSP랑 BR을 사용해서 지금 화면과 같은 형태로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 이거 제가 한눈에 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따로 크게 보셔도 되는 거겠죠? 네, 상관없어요. 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이미지는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내려갈 것이고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올라올 거다. 근데 세 개 구조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일단은 그리고 얘를 확대해서 봤을 때에도 줄어들면 내려가긴 하는데 3, 3은 유지를 하고 있죠? 이 상태를 우리가 봤을 때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미지 태그 6개가 있는데 여기서 줄을 한번 바꿔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3, 3이 유지가 안 될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이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녀석들을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하겠죠?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을 생각하면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div 하나 이렇게,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감싸는 행위만으로도 사실 BR 없이 줄바꿈은 가능하겠죠. 왜냐면 div가 블록 요소니까. 근데 여기서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 여백을 좀 줘야 돼요. 이 여백을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여백을 줄 때 MBSP랑 BR을 써야 되니까 이거 하나는 일단 두고 이미지를 일단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커서 제대로 안 보이니까 이미지한테 너비를 한 100픽셀 정도로 줘볼까요? 지금 얘는 많이 축소를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이게 너무 작으니까 좀만 키울게요. 150 정도. 이거 가지고 합시다. 그럼 이쪽 여백은 얼추 된 것 같네요. 그럼 얘네 가운데 정렬해주고 이 사이 여백만 맞춰주면 되겠죠? 이제 div로 감쌌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우리가 누구한테 뭘 줘야 되죠? 온라인 센터를. 왜? 이미지는 글자니까. 그쵸? 자, 이러면 일단 정렬이 되긴 됐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div를 다른 걸로 바꾸면 정렬 위에 것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다르게 해도 div한테 이걸 줬을 때 가능하게 하려면 div로 크게 하나를 더 감싸해 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상황은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MBSP를 사용해서 이쪽 여백을 좀 줘보겠습니다. 이미지, 첫 번째로 나온 이미지 옆에 지금 한 칸의 공백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글자라서? 이건 글자라서는 아니고 얘는 이 태그가 가진 줄바꿈, 태그와 태그 사이에 있는 줄바꿈 하나 때문에 이거 붙이면 붙을 거예요. 그쵸? 이거 하나 때문에 생겨난 여백인데 어차피 이 여백은 우리가 여백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여백을 주자. 그때는 MBSP를 써보자. 하나를 줬더니 조금 더 떨어졌죠? 이 정도랑 비슷하게 떨어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 2개 정도 더 줘보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주면 좋겠네요. 그럼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4개를 여기다가도 주고
여기는 줄 필요 있나요? 딱히 이 오른쪽에 여백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우리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럼 이 4개를 여기다가도 주고 여기도 주고, 그러면 우리가 1번처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여백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싶으면 3개 줄여도 상관없는 거고요. 얼추 맞추는 거니까. 이제 2번을 해볼 건데 2번에 써있는 내용이 지금 제가 2번을 해버렸군요. 이렇게 해버렸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 div 1번 상황에서 div로 이렇게 감싸지 말고 얘를 뺍시다. 그래도 어차피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대신에 이제 div가 가지고 있던 여백 하나가 줄었으니 dr 하나 더 넣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상황이 이걸 해버린 거죠. div 하나에 3개씩. 2번까지 그냥 스킵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MBSP를 쓰고 div 하나의 이미지를 3개씩 감싸고 div 사이에 섹션을 넣어서 높이를 지정해라. MBSP는 그냥 둘 건데 얘는 3개로 맞춥시다. 아니다, 그냥 4개 두자. 그냥 이렇게 할 건데 div를 3개씩 감싸주고 BR은 빼야죠. 이제 바로 수정하면서 1번, 2번, 3번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div의 사이에다가 섹션 태그를 하나 부여하고 이 섹션 태그에 높이를 지정하자. 여기다가 height 한 20픽셀 이런 걸 주자. 그럼 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이 안에 섹션이라는 영역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높이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이가 최소화돼서 안 나타나고 있다가 높이를 부여하면 그 높이만큼의 공간을 얘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 입혀보면 이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이 여백은 뭐예요? 밑에 있는 이게 글자라서 생긴 여백이에요. 그죠? 그럼 이쪽에도 당연히 있다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까지 완료. 4번 NBSP 그대로 쓰고요.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기 그대로 쓰고요. 내비 넣고 inline CSS로 높이 지정.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는 없던 상황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얘를 구글링을 해보셨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셨을 텐데, 일단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섹션을 내비로 바꿔주고요. 얘는 그럼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워주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inline CSS는 별거 아니에요. 태그한테 직접 스타일을 부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CSS라고 하는 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그동안 스타일을 부여를 했었는데 HTML 태그 안쪽에 직접적으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게 아니니까 당연히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구글링을 해서 처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적어준 뒤에 여기다가 height 20픽셀 이렇게 넣으면 실제로 늘어났죠. 자, 사용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을 열어주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지금 이 값 부분, 여기는 우리가 CSS에서 스타일 속성 부여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방식이. 뭐 속성 이름이나 값이나 이런 게 바뀌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우리가 쓰던 방식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단 주의할 점은 이런 세미콜론 다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에 높이만 부여할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 주고 싶었다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서 쓰던 거, 이 밑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선택자 없이, 선택자는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태그 안에 직접 넣었으니까 이 태그를 고른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에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높이랑 배경색이 들어가 있죠? 제가 여기 CSS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약에 레드로 줘요. 그럼 이 배경색이 골드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레드로 바뀔까요? 일단 정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더 디테일해서? 어떤 게? 오,
괜찮은 이론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거 레드를 줘도 안 바뀌거든요. 얘는요, 결국에 우리가 CSS라는 파일을 통해서 컨트롤하고자 했던 거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예요. 우리가 그 컨텐츠에 높이를 부여해서 영역을 가지게 하고 그 영역을 컨트롤하는 느낌인 건데, 자, 이 CSS라고 하는 데는 HTML 파일이 아니라 HTML 밖에 있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를 건넌 거예요. 얘가 동작을 하려면 이 HTML 파일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다리를 건너서 얘를 찾아서 이렇게 다시 적용을 시키는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애초에 자기 자신이죠. HTML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얘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냥. 만약에 여기서 이 내비를 찾아가게끔 디테일한 설명을 해줬다고 해도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DIV의 형제인 좀 더 디테일해진 거죠? 근데 안 돼요. 이 CSS 파일 자체는 이 인라인 CSS의 우선순위를 아예 이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져요,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태그를 골라내고 선택자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불편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독성이 좋나요? 우리가 실제로 부여해야 되는 스타일이 이렇게 한두 가지만 있지 않을 텐데, 그럼 스타일 속성이 막 이만큼씩 쌓일 텐데, 이거 쌓인 거를 여기에 다 넣어야 돼요. 심지어 한 줄로 다 넣어야 돼요. 그 와중에 뭐 띄어쓰기 같은 거 해도 인정은 다 해줘요. 대신에 세미콜론이라 이런 걸 잘 찍어야 돼요. 이렇게 써놓으면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애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럼 왜 쓰냐? 얘로 컨트롤 다 해놨는데 이 녀석 하나한테 뭔가 가벼운 거 하나 정도 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안에 정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얘를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 막 구조가 너무 복잡해. 이러면 그냥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얘한테 그냥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그 속성에 한해서는 얘가 이길 거니까. 그럴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Z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건데 Z인덱스는 실제로 인라인 CSS로 부여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작업하다 보면. 그런 거 아니고서는 사실 많이 쓰이는 건 아니긴 합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스크립트 배우면 아시겠지만 지금 HTML 파일, 요 인라인 CSS를 부여한 방식이 우선순위 1번이었고 CSS로 부여한 게 얘보다 우선순위가 낮았으니까 2라고 해볼게요. 스크립트는 여기보다도 위에 있어요. 얘가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가져요. 물론 아까 제가 CSS는 한 다리 건넜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얘도 한 다리 건넌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겨요. 왜? 감독이니까. 가장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 스타일리스트, 감독이었잖아요. 감독이 당연히 이 영화의 한 장면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감독의 의견이 가장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배우와 스타일리스트의 관계에서도 배우가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얼굴에 이거 칠할 수 없어 라고 하면 감독이 시키지 않는 이상 스타일리스트한테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럼 스타일리스트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감독이 제일 세고 그 다음 배우, 그 다음 스타일리스트 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4번까지 하는 거죠? 5번 한번 해볼게요. MBSP랑 BR을 사용하지 말고 이미지 사이에 내비 태그를 넣어라 라고 했네요. 이거 DIV로 뭐 얼마나 묶어라 이런 얘기 없었으니까 이거 빼고요. 이미지만 순수하게 남겨놓고 이 상태에서 이미지 사이사이에 다 내비를 넣어라. 지금 이거 33이 된 것 같지만 사실 된 게 아닙니다. 영역이 딱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기다가 내비. 이거 다 넣으란 얘기겠죠? 자, 그랬더니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죠. 왜? 이미지는 디스플레이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그쵸. 막혀 있는 거죠. 내비라고 하는 애가 높이는 비록 없어서 영역을 크게 잡고 있진 못하지만 이만큼의 너비를 가지고는 있잖아요. 최대화된 너비를. 근데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이미지를 넘기려면 뭐 해야 될까요? 이미지를 넘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일단 내비가 디스플레이가 바뀌지 않으면 못 넘어가요. 절대로 못 넘어가요. 내비의 디스플레이는 바뀌어야 돼요. 넘어가야 되니까. 그럼 내비의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거예요. 일단 이래야 이 녀석들이 한 줄을 여러 명이 쓸 거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33 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BSP랑 BR 사용 금지예요. 그리고 이미지 사이에 내비라는 태그를 넣기 이거밖에 조건이 없어요. 33 할 수 있어요? 이거 33 하려면 지금 이미지 세 번째 거 하나 둘 셋 얘 밑에 있는 이 내비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얘가 줄을 바꿔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만 어떻게? 뭐 물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이미지의 인접동생 내비의 인접동생 이미지 이렇게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뭔가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효율이 좋지는 못하겠죠? 쓸데없이 선택자가 길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 나온 조건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외적으로는 쓰지 말란 얘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문제 없으니까 일단 DIV를 지울게요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걸 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씩 DIV로 감싸는 게 편한 거죠.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러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 DIV가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33이 될 거니까. 그리고 지금 텍스트라인 센터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렬도 됐고요. 그럼 이제 이 내비를 사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이 내비의 너비와 지금 이 내비, 첫 번째 이 내비는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 사이 여기에 들어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영역을 이렇게 잡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녀석 내비의 너비를 늘리면 이쪽 여백이 생겨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위아래의 너비는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div를 넣고 나서 원래 있던 내비를 없앴어요. 그죠? 근데 그 내비를 만약에 살렸다면 여기다가 높이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높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버렸네요. 왜 돼버렸지 얘는? 이건 영역을 한번 찍어보죠. 이거는 잠깐 전체 화면을 쓰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켜면 창이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비가 가진 영역이 없는데 뭐야 왜 이렇게 나와? 아 이거 얘가 가진 높이가 없는데 얘는 왜 저렇게 됐지?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거 잠깐만요. 이게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코드펜이라고 하는 사이트 특성상 다시 타이핑하기 좀 귀찮으니까 새로 고침을 해주면 날아갈 거거든요. 그래도 남아있네요. 왜지? div에 높이가 들어간 게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여백과 이 여백인데 여기 높이가 없는데 왜? 이건 좀 이상합니다. 원래는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다 높이를 줘야지 맞는 건데 이게 왜 됐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늘어나는 게 맞는데 지금 했는데 높이가 생겨서 이제 제대로 영역이 잡혔는데 얘가 동작을 그러니까 변화는 없었죠? 그렇다라는 건 아깝게 남아있어서 우리 캐시 같은 게 좀 있어서 우리가 지운다고 지우고 덮어 씌운다고 덮어 씌웠지만 제대로 지워지지 않고 잔여하고 있는 게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코드펜이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주는 게 맞고 문제가 있던 상황이었죠. 그럼 다시 아까처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할 수 있다. 그럼 여섯 번째 사용 금지고 각각의 이미지 자체를 내비 태그로 감싸라 라고 했네요. 이렇게 감싸라는 거죠. 이거 하실 때 헷갈리시면 이렇게 늘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한 줄에 보이게. 이렇게 하란 얘긴데 아이고 저장 눌렀네. 자 지금 이렇게 구조를 바꿨을 때 이 결과가 지금 어때요? 심각하게 터졌죠? 이거 왜 이럴까요? 우리가 내비한테 사이즈 줘서 그래요. 이 15픽셀 안에는 150픽셀짜리 이미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일단 이 너비를 빼줘야겠죠? 그럼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제가 바깥에 있는 DIV를 살려놨기 때문에 33 문제 없고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여백을 또 줘야 되니까 자 여백은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아 그냥 마진으로? 이게 아마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였는지 잠깐 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야 뭐 워낙 많죠. 워낙 많은데 아마 여기서는 마진을 얘기했던 건 아닐 거라서 얘는 이 문제에서는 원했던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마진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진을 이미 배우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가 원한 건 이런 거였어요. 너비를 우리가 지금 이미지 자체가 150 픽셀로 줬죠. 너비가 150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내비가 감싸고 있으니까 이미지의 크기만큼 내비도 당연히 커져 있겠죠. 그렇죠? 150을 갖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늘리면 내비를 아니 패딩 말고 그냥 너비로 위드로 이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내비의 그 너비보다 조금 더 준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양쪽으로 한 15픽셀씩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비의 너비를 180으로 만들면 양쪽으로 30씩 밀어낼 거니까 아니 15씩 밀어낼 거니까 그럼 여기는 30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15 밀려 있을 거고 그쵸? 여기 왜 30이에요? 양쪽 반으로 갈라서 15, 15니까 그죠? 이런 개념.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있는 것도 내비 넣어주고 높이까지 지정을 해버리면 여기서 부여하는 높이는 여기에 있는 내비한테는 큰 영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도 얘 또 생겨났네요. 이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아까 우리 인라인 CSS로 부여했던 높이를 얘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20 줬었거든요. 높이? 20인가 줬었던 것 같은데 20보다 커지면 20이면 좀 커지네. 아까 15였나?
아무튼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라인으로 부여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요구했던 건 이런 정답이었지만 사실 뭐 마진 패딩을 써도 문제는 없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럼 6가지 버전 문제 해결 다 완료를 했고요. 2번 문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얘는 이제 마진 패딩을 쓰는 거예요. 이미지 6개를 이 녀석을 또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얘네들을 다 공통적으로 www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미지가 나왔겠죠? 이렇게. 아까 1번 문제에서는 이거 안 해도 괜찮았던 이유가 1번 문제에는 애초에 이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W가 없어도 괜찮았던 거고 여기는 W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 자,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야? 이미지 간의 여백이 50픽셀이고요. 3 곱하기 2 가운데 정렬해야 되고요. 모든 이미지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그럼 일단 이미지 크기부터 줄여볼까요? 아까처럼 한 150픽셀. 자, 줄었는데 3, 2 형식으로 정렬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뭔가 쓰지 말라고 한 게 있었나요? 딱히 없죠? 좀 심플하게 가봅시다. 일단 BR. 일단 됐을 거고 어차피 가두긴 해야 되겠네요. div가 필요하겠네. 그죠? 정렬해야 되니까 뭐 하나로 가둬도 되고 2개로 가둬도 되고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보도 좀 씌워놓고 할게요. 경계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가져야 되는 여백이 50픽셀. 근데 50픽셀로 하면은 화면 좀 작아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줄여서 20픽셀로 그냥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마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구한테 마진을 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div한테? 이미지한테 줘야겠죠? 근데 이 상황일 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단순히 이미지 여기다가 마진을 바로 줘도 제가 20픽셀 정도로 한다 그랬죠? 이렇게 줘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정보랑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는 이 정보는 이 6개 이미지에 공통으로 다 부여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하긴 얘네도 똑같은 개념이겠군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관계가 생겼으니까. 처음에는 div를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쳐도 이제는 관계가 생겼으니 확실하게 이러면 밑에다가 우리가 그냥 이미지 태그 썼다고 했을 때 이 영향 안 받을 거잖아요. 그쵸? 이런 느낌.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일단 활용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거랑 같이 섞어서 활용 이런 것도 같이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자, 마진 문제 없겠죠? 근데 얘를 패딩으로 바꾸면 결과는 동일하겠죠? 단 보도 영역이 달라질 거니까 보도를 없애면 결과는 결국 똑같은 모양이 나타날 거고 실제로 사용을 해본 사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는 완료를 했고요. 자, 다른 개념을 조금 더 배워볼 겁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 해볼 거예요. div를 10개를 만들 건데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적당히 넣어주고 그리고 높이를 100픽셀 가지게 할 겁니다. 그럼 생겨나겠죠? 이 상태에서 너비를 그동안 우리가 픽셀이라는 것만 써봤는데 퍼센트를 한번 써볼 거예요. 저는 이 지금 div 이 회색깔 영역 지금 100픽셀로 높이가 끊어졌으니까 대충 이렇게 들어있겠죠 지금 쭉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아래가 겹치니까 하나로 보이는 형태인 건데 얘를 정확하게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고 싶어요. 퍼센트를 쓸 건데 반으로 줄일 거예요.
그럼 몇 프로예요? 50%겠죠? 이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줄었죠? 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얘가 올라가려고 하겠죠?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왜 못 올라갔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100%면 우리가 50으로 줄였으니까 50, 50 들어가면 딱 100이잖아요. 문제가 없어야죠. 근데 지금 50인데 안 올라가죠. 이유가 뭘까요? 근데 크기가 안 들어가는 이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공백 한 칸이 생겼잖아요. 100%를 정확히 반으로 나눈 게 50인데 이 50, 50이 돼야 딱 100인데 거기에 공백이 한 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공백 한 칸만큼 얘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퍼센트를 쓰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퍼센트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픽셀이 아니니까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었다. 그러면 얘를 올리려면 우리가 50으로 쓸 게 아니라 얘를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정확히 반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달라지겠죠? 나중엔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배울 겁니다. 일단 50으로 놓을 거고.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인라인 블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보이시죠? 얘는 왜? 이건 왜 생겼을까요? 맞아요. 글자가 가지는 여백. 그 여백 때문에 여기가 붙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상황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한 거고요. 대충 한 33% 남겨놓고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얘만 딱 골라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아는 방법 중에는 통제 선택자를 사용해서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인접 동생을 찾아서. 그러면 얘의 인접 동생, 얘의 인접 동생, 얘의 인접 동생, 얘 이렇게 찾아와야죠. 같은 태그들이니까. 중간 얘가 하나가 내비였으면 내비의 인접 동생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걸 배우고 나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얘를 찾는 방법 배울 겁니다. 자, 자, 일단 제가 고르고 싶은 녀석은 DIV가 맞아요. 결국 DIV를 고르긴 고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얘를 골라낼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이 DIV 10개 중에서 지금 1, 2, 3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을 거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있죠. 자, 지금부터 이 형제가 순번이 있었던 이유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해보게 될 거예요. 얘는 몇째예요 그러면? 넷째죠. 자, div는 div인데 nth child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다가 제가 4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부여를 하면 얘만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넷째가 div면 이라는 뜻이에요. div 중에 넷째 이 말이 아니고요. 넷째가 div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지금 이 녀석들이 사실은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HTML 문서의 기본 모양이에요. 코드펜은 이런 걸 생략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입력하는 그동안 입력해왔던 것들은 다 이쪽에 들어가는 녀석이에요. 바디의 안쪽에.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냥 아무 태그나 써도 바디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무조건. 바디의 후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건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바디의 자식 중에서 네 번째 자식이 div가 맞으니까 얘가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요런데
내비가 하나 생기면 그냥 결과가 바뀌어요. 이렇게. 상황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더 이상 넷째는 아까 그 녀석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셋째가 넷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iv 중에 넷째면 아까 봤던 애 그대로가 맞죠? 그럼 얘가 맞는 건데 div 중에 넷째가 아니라 넷째가 div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럼 이 넷이라는 애를 여기다 이렇게 넣지 말고 여기다가 넣으면 애초에 빨간색은 적용이 안 돼요. 넷째 중에는 div이란 녀석이 없으니까. 이해되실까요? 일단 가장 기본은 이거고 첫째를 고를 때에는 nth child 1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애초에 first child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얘는 소괄호를 안 써도 됩니다. 첫째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last child가 있어요. 얘는 막내를 의미해요. 첫째 막내는 이렇게 쓰고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nth child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콕콕 집어낼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nth child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기본.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응용하고 사용해보는 거는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